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 분명히 채무로 공제받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특히 법인 대표님이나 그 가족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세무를 공제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왜 세금 폭탄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세무공제는 상속세의 가장 중요한 절세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부채의 사후관리 때문입니다. 오늘 실제 사례를 통해 그 무서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에게 상담을 오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중소기업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약 10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님께 빌려드린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신고 때 이 가지급금을 아버지의 회사에 갚아야 하는 채무, 즉 상속채무 10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10억 원이 공제되니 상속세가 확 줄었겠죠? 가족들은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세 신고가 끝나고 1년 뒤에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가신 대표님께 유족 위로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유족들은 이 돈을 직접 받지도 못했습니다. 회사 회계 처리 과정에서 유족 위로금 5억 원이 자동으로 가지급금 상환에 충당된 것입니다. 즉 가지급금 10억 원이 5억 원으로 줄어든 것이고 동시에 상속세 신고 때 넣었던 부채도 10억에서 5억으로 줄어든 것이죠. 맞습니다. 이 사건을 국세청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 후에도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상속세 신고 때 채무 관련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 채무가 법인에 관련된 것이라면 채권자가 되는 법인의 법인세 신고 내역이나 가지급금 변동사항을 추적하기도 합니다. 사후관리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이렇게 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납세자들을 국세청 전산에 수록하고 매년 대상자들을 뽑아서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부채의 변동사항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즉시 실행합니다. 이 사례의 고객분은 부채 사후관리 안내문에 회신을 하면서 법인에 대한 승계받은 상속 채무가 5억이 줄어든 것으로 답했습니다. 국세청은 채무 상환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하였고 투명한 근거는 법인에서 대표이사의 유족 위로금이 5억 지급된 것이었습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인정이자라 하여 이자 부담과 법인 입장에서도 발생한 이자 비용 중 일부가 비용 인정을 못 받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수단이 있다면 빨리 가지급금을 없애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정관에 의해 유족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도 대표이사 같은 임원의 경우는 근로자와 달리 상속재산에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에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이와 유사한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게 되어 있고 다만 근로자의 업무상 상황으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 보상금은 제외해 줍니다. 대표이사인 임원은 제외 대상에 해당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채무 상환 내역이 발견되었고 그 사유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으로 인한 것이니 당초 채무로 공제받은 내역 중 5억 원은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족들은 돈을 직접 받지도 못했는데 상속세에 가산세까지 합쳐서 튀어나오다니 억울하지요. 상속인들은 우리는 그 돈을 받지도 못했고 회사 회계 처리 문제다 라고 항변했지만 국세청은 임원의 유족 위로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돈으로 상속 채무로 넣었던 가지급금을 갚았다면 결국 채무가 줄어든 것으로 상속재산 증가 효과와 같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공제받았던 5억 원에 대한 상속세 그리고 가산세까지 더해져 3억 원에 가까운 추가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관리되는 채무가 있다면 상속세 신고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의 정확한 평가만큼 채무의 성격과 향후 발생할 변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인과 관련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법인에서 돌아가신 대표이사의 유족 위로금 처리 전에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았다면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장 법인의 가지급금을 상속인들이 승계받아서 이에 대한 매년 인장이자 지급 부담과 상한 부담 때문에 법인의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찾다 보니 정관에 있는 유족 위로금을 활용한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속이라는 이벤트가 있었고 피상속인이 대주주 겸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이 상황을 활용하면 충분히 다른 솔루션을 내릴 수 있었는데 이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 전문가의 조력과 전문성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상속 개시 전부터
피상속인의 재무 상태, 특히 법인과의 거래 관계를 꼼꼼히 분석하고 상속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예측해 최적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대주주이고 법인하고 정산해야 하는 채무 관계가 있다면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부터 상속인들을 위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고민 중인 분들이 있다면 고정 댓글 링크에서 세무법인 하나의 전문가들 경력을 확인해 보시고 상담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적된 법인의 노하우를 통해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상속세를 대비하고 가족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세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국세청과 3일의 법인을 거친 국세남 나태현 세무사, 상속증여 전문 세도녀 박진주 세무사였습니다.